자, 사전투표 하루 전이라 해뜰날 클럽 목요일에도 오셨습니다. 내일 또 오실 겁니다. 김성애 회원, 함창민 회원, 김윤 회원님은 전화 연결이고요. 오늘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오늘은 회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유입니다. 네. 오늘 꼭 나오셔야 하는데 오늘 또 전화가 됐네요. 왜 못 나가는지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나오셨으면. 자, 김윤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네.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오늘 새벽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안핵관 아닌 것은 만천하에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가 됐는지 전후 사정을 이젠 들으셨나요? 저야 그 전에도 뭐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로서는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소신이 훨씬 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힘들더라도 민심을 설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안철수 후보의 마음도 저는 똑같다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압도적 민심을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좋은 정권 교체냐, 확실한 정권 교체냐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뇌를 안철수 후보께서 하셨고 결국은 저하고는 소신이 다르지만 확실한 정권 교체 쪽을 택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네.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다가 한 분 연결됐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연결이 안 됐군요. 이런 일이 오늘 하루 아침 내내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게도 주장하셨던 방식대로 드디어 단일화가 됐습니다. 오늘은 길게 인터뷰를 그러니까 못할 것 같고요. 공장장님이 아무리 생각하시는 것도 네. 이제 안 통하시는 거죠.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가장 최근에 막전 맞고 잠깐 전해 주십시오. 뭐 어쨌든 그동안 그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사이에 네. 그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한 라인이 계속 작동 중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그 선대위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도 그 후보 단일화에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안철수 후보를 또 설득을 내부적으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정적인 어떤 뭐랄까 국면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제 네. 그 안철수 대표께서 그저께부터 역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일 때 아직도 단일화의 끈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는 길은 실질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고 함께 그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하는 길이 가장 유력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없이는 만날 있습니다. 필요도 없다고 하던 입장을 왜 마지막에 바꿨을까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그것이 맞는데요. 현실적인 또 그 후보 단일화의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그 지방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역시 내가 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나름의 그 방향은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아직 이제 전부 다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짧게 하고 내일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야. 하여튼 우리 공장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정권 교체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메시지까지 듣고 또 오시겠습니다. 상황 파악 좀 해주십시오. 네. 자세히. 내일 다시 여쭤볼 테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저희가 각각 네. 연결하고 있는데 겨우 한 분 됐어요. 자, 김성애 회원님 한 말 많으실 것 같아요. 할 말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예, 민주당 자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아서 아. 제가 뉴스 공장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그럼 상황이라는 개인적 당을 대변하지 마시고 네. 개인적인 판단.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민주당이 또 연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민주당도 공식적인 그렇죠. 대응을 어떻게 할 네. 건지 막 회의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본부장과 아침에 한다고 했다가 아니 아직 결정 안 됐다. 또 한다고 했다가 또 결정 안 됐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참 생각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입장. 이창근 회원님 네. 완전히 바톤 터치하신 겁니까? 뭐 대타입니까? 뭐 바톤 그건 터치.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참. 그거는 결정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단일화 모르셨죠? 저도 뭐 언론 보고 새벽에 알았는데요. 새벽에 또 이제 선대위 통해서 전해 듣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 단일화가 작년 4.7 재보궐선거의 어떤 정신을 살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더 좋은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말씀하셨고 지금 시대 정신이 결국은 필요한 게 국민 통합, 미래인데 그것을 오늘 정확히 공동선언문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네. 높이 당연하죠. 그리고 평가하겠죠. 시대 정신도 반영했고 그리고 작년 4.7 재보궐선거의 정신을 살렸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전 당면한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대환영입니다. 당연히 그럴 텐데 네. 제가 이제 좀 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수 있었던 적게는 5, 6%에서 많게는 한 10%까지의 표를 이제 흡수해야 되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까 또는 그 얘기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고. 다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매우 좋으신 것 같네요. 저는 이미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발표되고 있지만 다 반영이 됐다 생각해요. 이미 반영이 됐거든요. 예,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거의 90% 가깝습니다. 그건 안철수 후보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이제 결렬과 이런 굉장히 시간이 끌리면서 예. 지지율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빠져서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서는 더 이상 안철수 후보의 의사대로 따라가는 적극적인 지지층이다.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다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을 얼마나 할 것이냐 실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 추이로 본다면 한 10% 그렇다면 0.6%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뻔했던 표에서 한 0.6%만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층은 적극적인 지지층이고 안철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도 말씀하셨지만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를 말씀하셨고 모든 본인이 하고 싶은 과제들 미래 정부에 대한 과제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흔쾌히 동참해 주실 거 생각합니다. 다 올 것이다. 예. 다 올 것이다. 자, 우리 한창민 네. 의원님. 뭐 저는 마지막에 극적인 단일화 담판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안철수의 정치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로 간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무수히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건 더 나쁜 정권 교체에 몸을 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와 기득권의 안주에서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는 거에 동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의 역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02년 12월 18일 저녁 때 그랬죠. 예, 정홍준 후보가 단일화를 파기하면서 극적으로 일부 진전의 민주주의를 막으려고 퇴행적 민주주의를 기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그것을 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때 많은 국민들은 왜 기득권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결국은 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발을 내딛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정치적 역설이 20년 만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20년 동안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한 발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치적 쇼가 그다음에 코미디 같은 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참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자신이 철수하면서 윤석열도 철수시키고 역설적으로 시대 교체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불리만 얘기해 보죠. 그러면 정치의 단순히.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2002년도의 모습과 지금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환경도 다르고 지금 현재의 단일화 국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국민들 그것은 정권 교체다 열망이었고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약속하신 것도 정권 교체 교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국민들 내리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일화 진전이 굉장히 오락가락 결렬, 재개 이런 게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대의에 오늘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 통합과 미래라는 걸 시대 정신을 국민 사람들도 알고 계시고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 미래가 곧 사람인데 인재가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가 미래였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도 미래고 그리고 국민통합정부로서 실용정책, 개혁과제, 국익, 방역, 통합, 협업, 협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2002년과 다르다. 2002년도에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몽준 후보가 일방적으로 철수란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때와는 다르다. 오늘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정치의 역설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는 생물이다. 그리고 그 생물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면은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말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미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미래를 또 좌우하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네,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그 생물이 정말 인간과 자연에 유용한 생물인가 이 부분 또 한 번 더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년 전과 다르다고 했는데 오히려 20년보다 더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른 얘기를 무수히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얘기한 이야기와 오늘 한 행위는 전혀 자기 모순적이고요.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가셔야죠. 아니죠.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어졌고 그게 큰 대의고요. 묻지마 정권 교체를 계속 얘기했던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아니죠. 아니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 안철수 후보님이시고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법정 2차 토론회에서는 왜 정치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만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그래도 자기만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뱉은 말과 일주일 동안 뱉은 수많은 말들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것을 정치가 생물이고 더 좋은 정권 교체라고 아무리 미워한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컨텐츠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어떤 타당 후보에 대한 모욕적인 말씀이시고 모욕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수많은 정치적 언어들을 미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섣부른 미화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 회원님 의견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 회원님은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완주로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투표 하루 전이니까 그렇죠. 네. 김윤 회원님도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윤 회원님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 내부에도 완주를 주장하시는 분 혹은 지지층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강하게 존재하고요. 그분들이 근데 중간에도 저한테 엄청난 지금 문자와 전화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 지지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피하게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왜 안철수 후보께서 이런 권해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굳세게 결연하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고난의 행군을 스스로 각오하는 그 마음 저변에는 우리 후보께서 얼마나 지금 큰 고뇌를 온몸에 안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결단으로 인해서 큰 이탈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곤란하시니까. 왜냐하면 어제까지 저희 작가와 나눈 이야기는 또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자, 김성회 의원님 개인, 당이 아니라 개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보수 세력의 단일화로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봐도 오늘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 중에 36.3%가 이재명 후보로 32.8%가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예, 27일, 28일 했으니까 굉장히 근저했고 그 내용 자체가 표가 갈라질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10년 전에 안철수 후보는 중도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까지 극중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딱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이 왼쪽으로 한 걸음 옮기면 반보 왼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극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일보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요. 오히려 이분이 단일화를 염두에 둬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도 안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노동 문제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보수적인 인사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통합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로 됐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세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양, 그다음에 노동신문 뭐 거기 나오는 말들 읽고 쓰고 그거 보고 하는 애들, 하는 사람들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북한과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제외하고 반헌법 세력을 제외하고는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민주진영이 지금 180여 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함께 협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평양의 말을 따르는 세력이라고 하면 국민통합정부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래서 이것은 국민통합정부가 아니라 그냥 보수통합의 그림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일화 효과가 있습니다. 뭐 단일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진영이 더 뭐 단결하고 모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극적인 효과가 만들어지기는 거의 되지 90% 갈 않느냐. 거라고 이제 우리 이창호 의원님은 말씀하셨고 네. 지금 김성회 의원님은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빌어서 거의 비슷하게 갈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꾸 기득권, 보수. 잠깐만요. 방금 네. 들린 전화 웃음소리는 김윤 회원 전화 연결 중에 나온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웃은 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득권, 보수, 진보, 중도, 민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정말 국민들이 왜 거기에 우리 정치권이 매몰되느냐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국민들이 글쎄 오히려. 평양을 따르는 세력으로 민주당을 비판하시는 정당에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럼 되고요. 윤석열 후보의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주장이 그 케이스를 단지 민주당이 항상 말씀하시면 노동신문 읽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점에 동의하시냐고요. 그 워딩만 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고요. 윤석열 후보 전체 10대 공약 이런 걸 보셨습니까? 봤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리고 한 싶어요. 얘기를 우리 드리는 정치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 맥락을 다 이해해야지 그 부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 맥락을 봐도 그런 제가 보면요. 뜻이던데요. 약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제가 작년 4.7 재보궐 단일화 현장에서 제가 그때 당시 오세훈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가까이 봤습니다. 단일화 이후에 유세 현장에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결단. 아까 김윤 우리 회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뇌찬 결단이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를 제가 봤을 때도 대국민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오늘도 뭐 이렇게 저랑 논쟁을 벌이는데 기득권, 보수, 진보, 중도, 민주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냐, 누가 집권해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와 내 주변의 조카들이나 우리 이웃의 자녀가 어떻게 미래를 살 것이냐 걱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평가를 해야지
자꾸 우리 스스로 그런데 함몰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단일화 주제니까 말씀드리자면 각 당 입장은 있겠지만 정말 이 단일화가 약속한 대로 정권 교체가 됐다면 오늘 대국민 선언을 한 것처럼 안철수가 얘기한 국민통합, 미래, 국민들이 원하는 아젠다대로 실천하는지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또 국민들이 비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통합정부와 정치에 민주당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정치 왜냐하면 아까 국회 그 말씀했지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않습니까? 정치권이든 아니든 인사도 다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정치적 협상의 파트너로 윤석열 후보가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보시면 알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보시죠. 180석 의석을 그렇지 가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상권 분립인데 서울시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110석 중에 100석이 민주당의 의석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의 동의나 입법부의 어떤 지지가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 민주당 사람들 보고 평양 사람들 같다는 얘기를 하진 자꾸 않았거든요. 그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면은 정권이 만약 교체됐다 그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했던 일을 판단을 해야죠.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정권이 교체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정권이 교체됐다면은 공동정부 얘기했고 모든 인사를 다 쓰겠다 오늘 선언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파트너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시대 환경입니다. 지금 180의석이라는 거는 입법부의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민주당 아젠다 중에서도 어떤 정책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자, 가져오겠다고 어제까지 분열과 현재 증오의 문재인 언어로 정부의 말씀하시던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힘 정책도 개선하겠다고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단일화를 하자마자 입장을 표변하시니까 전의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최소한 인정은 해야 이분들이 말씀하신 통합정치가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철수 후보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완주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1년 지나면 윤석열 후보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바뀐 이 두 분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 설명이 뭐 말씀하신 대로 주장할 수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의는 정권 교체였고 안철수 후보의 오늘 결단은 4.7 재보궐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 가까이서 제가 봤을 때 정권 자, 시간이 교체를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돼가지고 예.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한창민 의원 한 20초 쓰시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창근 의원님께서 뭐 구구절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앞뒤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정확하게 하고 이 선거에 임할 거라고 저는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판단을 믿습니다. 김성애 의원이 언급한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